정부야 이제는 경제다. 오늘은 이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민 상품이 불티나게 다 팔렸고요. 네. 예,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였죠. 그리고 이민 이주 박람회 그거 했는데 거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이주이민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곳을 찾은 사람의 숫자만 해도 3만 5천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이민에 대한 열기가 어느 정도나 뜨거운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대변해주는 이민 진단해봤습니다. IMF 한파 이후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음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리기도 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경기 침체는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퍼지고 있는데요. 요즘 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벌어먹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니까 경제 문제도 실망을 많이 하고 교육 문제도 실망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새.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야지 내가 보다 더 윤택하고 우리 아이의 교육 환경까지 제대로 제반 조건이 돼 있는지 지난주 한 궁금하실 홈쇼핑 것 업체에서 같아요. 내놓은 이민 상품은 단 90분 만에 3천여 명이 신청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민 박람회에서는 무려 3만 5천 명, 지난 봄에 2배 가까운 인파가 몰려 이민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요즘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을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경제 불안이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 영주권을 받을 한 이민 예정자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아직은 이 부모님 품이 더 좋은 29 그녀. 하지만 그녀가 부모님 대신 고국을 떠나기로 어렵게 결심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직장을 갖고 싶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20대 후반이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요즘엔 결혼식이 조금 늦춰지니까는 30대 초반까지도 많이 하는데 40살까지는 하기 많이 힘들죠. 계속 꾸준하게 제가 갖고 있는 전문직을 살려서 일을 계속 해 나가고 싶어서 캐나다로 이민 가는 걸로 선택하게 됐어요. 저도 지금 나중에 우리 2세나 미래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캐나다 쪽이 훨씬 더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그쪽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조기 퇴직에 대한 걱정 없이 원하는 나이까지 일하고 싶다는 게 예비 부부의 바람이었는데요. 주 5일 근무에 딱 정해진 시간 8시간에 그리고 페이도 지금 제가 받는 그 연봉 2천보다는 경력이 그 정도 되면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그 연봉을 받으니까 훨씬 더 조건에서든지 아니면은 페이 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 20, 30대 사회 초년생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30대가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구조조정의 시대를 거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많이 봤죠. 따라서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나 또는 자기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평생 직장, 종신 고용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어디까지 보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20, 30대의 귀환객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은 몇 살까지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 60대까지 하고 싶죠. 요즘은 실제로는 몇 살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한 40대에서 50대 사이. 50대 정도면은 못할 것 같은데. 30대 아기들 낳기 전까지 자,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참 고민들을 하셨는데요. 아마 평생 직장 보장되지 않아서일 겁니다. 자, 결과를 살펴보면요.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나이는 60대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 살펴봤더니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고용에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나 큰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창업의 위험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 이민을 떠나기도 한다는데요. 원료 값하고 모든 건 굉장히 인상돼 버렸고, 그다음에 인건비 비중이라는 게 높아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몇 억씩 투자해서 물건을 만든다는 자체가 자산행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족이 이민을 결심한 데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한국에서 살다가 이사를 오고 나서 느낀 것은
거의 지금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사교육비가 평균이 150에서 180은 기본 비용이고 그다음에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50에서 한 300 정도는 사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교육비가 그 일반 가정에 30~40%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참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 1년 동안 초등학생에게 드는 사교육비는 평균 330여만 원, 대학생은 400만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대학교까지 한 학생에게 드는 사교육비는 어림잡아 4,800여만 원 돈이 되는 셈이지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 김모 씨의 경우는 무엇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유롭게 사는 이웃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는 건데요. 그의 이민 동의는 극복할 수 없는 빈부 격차. 집값이 뭐 14평이 뭐 몇 억씩 가는 아주 그 비합리적인 제도죠. 어떤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그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몇십 년을 노력을 해도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고요. 상위 20% 가구의 월 소득은 500여만 원, 하위층의 5배가 넘습니다. 쉽게 좁힐 수 있는 폭은 아닐 텐데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 경제를 살릴 주인공들이 지금 그 이민 대열에 서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20, 30대가 대거 이민을 간다는 것은 나라 발전의 원동력을 잃는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큽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지금 농촌 경제가 황폐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이것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빨리 펴야 되겠죠. 올해로 이민 역사 100년째입니다. 그동안 이민을 원하는 이유도 상당히 많이 변화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민을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반해서 절차나 어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이민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통상부의 자료를 보면은요, 2002년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사람은 11,000명인데 2001년에는 1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3.5%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민을 가려고 하는 나라에서 뭐 캐나다나 미국,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이민자의 아무래도 그 수준이라든지 자격, 수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입니다.